100세 시대의 그림자, 은퇴 뒤 찾아온 고독한 마지막 일인 노인의 현실. 이제 오래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축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난 뒤에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일에 바쁘고 중년에는 자녀와 가정에 집중하다 보면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삶을 진지하게 상상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와 떨어져 살거나 아예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종종 고독한 마지막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두려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가 되는 노년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1.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90세 가까이 되는 시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했다면 이후의 삶은 2030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후가 아니라 하나의 긴 인생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준비하는 방식이 대부분 돈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노후 자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돈만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관계와 소속감. 특히 마지막 요소인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공간이 사라지면 사람을 만날 이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혼자 늙어가는 사회는 이미 시작됐다. 예전에는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등장한 것이 1인 노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음.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움.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사회적 고립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고독한 노년. 이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갑자기 사라진 인간관계. 서울에서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던 김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식도 많고 회사 사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회사라는 공통의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그는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2년 동안은 심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례 2. 경제적 준비는 했지만 관계 준비는 없었던 노후. 부산에 사는 박씨 72세는 비교적 노후 준비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박 씨의 생활 반경은 집과 마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일이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그녀는 지역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례 3 준비되지 않은 혼자 사는 노년. 대구의 이씨 74세는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지만 어느 겨울 넘어져 크게 다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복지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생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것보다 무서웠던 건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4. 은퇴 준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것부터 떠올립니다. 연금, 부동산, 저축, 건강관리. 물론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관계 자산이란 단순히 친구 숫자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함께 취미를 하는 모임, 지역 사회 활동,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됩니다. 5. 고독한 마지막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준비.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3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1. 관계를 미리 만들어두기. 은퇴 후 갑자기 친구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 취미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 사람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 재능 기부, 작은 일자리, 지역활동. 이런 활동들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3. 혼자 사는 노년을 현실적으로 상상해보기.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혼자 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배우자보다 오래 사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 응급 상황, 생활 지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100세 시대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채워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30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고 사회와 연결되고 누군가와 삶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어쩌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퇴 이후 찾아올 수 있는 고독한 노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점도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고독은 정말 그렇게까지 위험한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단순히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쓸쓸한 감정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과 의학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1. 외로움은 실제로 건강을 악화시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면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수준을 넘어 신체 반응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입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외로움을 오래 느끼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면 질 저하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 결국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외로움은 흡연만큼 위험하다는 연구.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장기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약 2030%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과 비교될 정도로 큰 영향입니다. 이 결과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그렇게까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생활 패턴이 생기기 쉽습니다. 활동량 감소, 식사 불균형, 우울감 증가, 건강관리 소홀. 이 모든 것이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3. 뇌도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신경과학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뇌 기능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억을 떠올리고, 상대의 표정을 해석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 이 모든 활동이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 오래 지속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요소가 아니라 뇌를 유지하는 일종의 운동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4. 행복한 노년의 공통점. 그렇다면 반대로 노년의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기 연구 중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의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꼭 많은 친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관계입니다.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공동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관계 감소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 거래처, 고객, 회식 모임.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런 관계의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직장이 관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6. 그래서 은퇴 준비는 관계 설계가 필요하다. 최근 노년 연구에서는 한 가지 개념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입니다. 투자에서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듯이 인간관계도 여러 영역에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입니다. 취미 모임 친구, 지역 커뮤니티 관계, 봉사활동 네트워크, 가족 관계, 오랜 친구. 이렇게 여러 층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의 관계가 줄어들어도 삶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고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하나 만들기, 취미 활동 시작하기, 지역 커뮤니티 참여하기, 봉사활동 경험해보기, 오래된 친구와 관계 다시 이어가기. 이런 활동들은 당장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연결망이 됩니다. 마무리 이야기. 우리는 흔히 노후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느끼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액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일 것입니다.